여러분, 미국이 사실상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치포 동맹을 만들자는 이야기예요. 치포 동맹이라는 것은요, 미국과 일본, 대만과 함께 말입니다. 네 나라, 대한민국까지 포함하면 네 나라죠. 네 나라가 반도체 동맹을 굳건하게 만들자는 이야기예요. 야,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입장에서는요, 진짜 충격적인 그런 제안이나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치포 동맹이 만들어지면 아무래도 중국을 그 반도체 공급망에서 빼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고립시키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중국에 수출하는 게 상당한데 이 상당한 수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생각은 간단합니다. 메모리의 최강자 대한민국, 비메모리의 최강자 대만의 TSMC, 그리고 기술력이나 혹은 존재감이 요즘은 조금 더 많이 드러나고 있는 일본, 여기에 미국까지 포함을 하면 중국을 넘어서는 것, 그리고 중국의 반도체 기술이 넘어가는 것 완전히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이 제안이 산업계나 실제 정부 쪽에 이런 제안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울경제가 보도한 내용을 쭉 보면 말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일본이나 대만에도 개별적으로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또 대한민국에도 개별적으로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어떤 스탠스가 진짜 복잡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중국은 지금 반도체를 말입니다. 2025년까지 자금률을 70%까지 올리겠다는 거거든요. 70%까지 올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뭐 200조 가까운 돈을 쏟아 붓겠다는 거예요. 2018년 현재 15.5%, 이게 더 이상 늘어나지가 않아요. 중국의 청화윤이라고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데 여기는 뭐 파산까지 했을 정도로 신찮잖아요. 이게 기술이 대한민국이나 대만이나 일본이나 미국에서 넘어가지 않으면 중국은 반도체 굴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이거를 노리는 거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에서는요, 반도체가 중국에 넘어가면 안 되겠다. 첨단 제품, 여기에 좀 더 나아가서 첨단 산업은 그 공급망의 핵심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자체를 지금 새로 짜고 있어요. 중국은 빼내고 그 자리에 미국 중심으로 해서 대만이나 일본이나 우리가 공급망을 계속 공급해주는 그런 모델로 만들려고 하거든요. 실제로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고요. TSMC도 미국에 투자를 엄청 많이 하죠. 삼성도 마찬가지로 지금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게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뭐 치포 동맹과 다름없을 정도로 이게 투자의 어떤 범위도 크고요. 규모도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중국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중국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적어도 말입니다. 적어도 2025년에 70%의 자금률을 올리겠다고 하면서 지금 정부가 지원해 주는 거 보세요. 지원해 주는 거. 매출액 대비 말입니다. 정부 지원금 비중을 보면 여러분 SMIC라고 하는 중국계 기업은 6.6%예요. 적지 않죠. 화홍은 5%고요. 청화윤희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0.8%, SK하이닉스는 0.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중국은 어떻게든 빠르게
반도체의 어떤 자금 능력을 기르겠다고 하니까 아마 여기에 대한 견제, 굉장히 강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투입니다. 저는 이게 결국 말입니다. 우리 경제 전체에도 저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보세요. 월별 반도체 수출 증가율입니다. 2022년 2월 지난달입니다. 23.4%, 23.4%.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수출에서는요. 그런데 칩4 동맹을 하게 되면 이게 중국에 수출하기가 굉장히 만만치 않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충격이 굉장히 클 수도 있고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말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산업계의 어떤 전략을 다시 짜야 됩니다. 단순하게 말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만 가지고 산업계 전략을 짜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미국의 역학관계까지 분석을 하고 대만과 일본의 어떤 상황까지도 제대로 분석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처법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드 보복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경제가 진짜 출렁출렁했습니다. 그런 보복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이야기하는 이 미중 간의 갈등이 결국 우리에게도 불똥이 튈 가능성이 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칩4 동맹이 만약에 이게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에 대한 충격파는 굉장히 크지 않을까.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그만큼 미국 입장에서는 절박한 거예요. 중국으로 웬만한 기술을 안 넘기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말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대만 이 4개국이 반도체 공급망을 제대로 구축을 해서 중국에 견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경제 동맹에 이어서 안보 동맹으로까지도 연결시켜 가겠다. 지금 전 세계는 신냉전 시대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많이 바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은 미중 갈등을 그나마 폭발하게 만들어서 이기려고 하면 이 방법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사실 우리 정부는요, 되게 이게 수용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미국의 의도가 뭔지 이거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그 의도를 파악한 다음에는요, 우리 어떤 전략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말입니다. 반도체에 있어서는요, 초격차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느 누구도 따라오지 못하는 초격차 전략 말입니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도 우리 반도체를 안 쓸 수 없는 그런 상황, 미국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반도체를 안 쓸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서 우리의 어떤 강점을 제대로 활용하는 그런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칩4 동맹이라는 걸 보면서 말입니다.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미국이 다급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읽히니까 그렇습니다.